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짚어볼 내용은요. 네, 바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취업 규칙의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제 가족 돌봄 관련 규정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. 법 조항들이. 대신에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. 이게 뭐랄까 업무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좀 파헤쳐 보시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이 바뀐다라기보다는요. 전체적으로 보면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좀 더 지원하려는 그런 사회적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니까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연차 휴가 계산 방식, 여기에 좀 변화가 있다고요.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포함 안 됐던 어떤 특정 휴가 기간들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연차 계산할 때 출근한 걸로 본다. 이런 거죠? 네, 정확합니다. 기존에는 보통 이제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정도만 주로 포함됐었죠. 그런데 이제는 난임치료 휴가,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쓰신 기간,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까지 이게 다 포함됩니다. 핵심은 이런 꼭 필요한 제도들을 이용하는 게 기본적인 연차 휴가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 보호 범위를 넓혔다는 거예요. 부담 없이 제도를 좀 활용하시라 이런 취지죠. 아, 그렇군요. 이런 흐름이 보니까 뭐 새로운 부모님들, 특히 아빠나 배우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도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. 그 자료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눈에 띄게 확대된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. 유급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딱 2배로 늘어나고요.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하고 나서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. 와, 21일이면 거의 한 달이네요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전엔 이걸 한 번에 쭉 써야 했잖아요. 이제는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군요. 네. 이게 단순히 휴가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뭐랄까 실제 육아 현실을 좀 반영한 거죠. 초기 지원이 딱 첫 주에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. 그리고 부부가 같이 육아하는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. 그 유연성은 정말 실용적으로 들리네요. 근데요, 그 유급 휴가 일수가 2배로 늘어난 거, 이게 혹시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실제 활용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. 아, 네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. 정책의 의도는 명확한데 사실 이게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정착될지 그리고 실제 사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정책과 실제 운영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. 그렇군요. 출산 직후만이 아니라 이 가족을 이루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되는 분위기네요. 난임치료 지원이나 아니면 육아휴직 자체에도 변화가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난임치료 휴가는요.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게 늘어나고요. 기존엔 3일이었죠. 그리고 그중에서 첫 이틀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. 기존엔 하루였고요. 이것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료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육아휴직은 총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요. 더 중요하게는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. 와, 기간 연장도 의미 있지만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거. 그 유연성이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. 뭐랄까 경력 관리랑 육아 사이에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강화되는데요.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고요.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해집니다. 아, 기간도 늘어나고 대상 연령도 확대되고요. 네. 게다가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어요. 그래서 특정 시기에 잠깐 동안만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세세하게 바뀌는군요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 보호 강화네요.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? 네, 출산 전후 휴가 총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.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그대로 유지되고요.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출산 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휴가 기간 있잖아요. 이게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. 산모의 회복 시간을 더 보장하려는 거죠.
회복 기간이 더 길어졌군요. 네. 또한 임신 중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기존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. 아, 그것도 좀 당겨졌네요. 그 단축 시기를 몇 주 앞당긴 것만으로도 임신 후반기 힘든 시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후반기가 힘드니까요. 자,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본 2025년 취업 규칙 변경 사항들 요약하면 결국 가족 돌봄을 위한 시간이 확대되고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유연해지고 그리고 임신 출산기 근로자 보호가 강화됐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이제 정말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가족 돌봄의 가치가 법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다? 뭐 이런 점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좋은 제도 변화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특히 좀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도 실효성 있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제도의 추진은 살리면서도 또 기업 운영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노력과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